17일 화요일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최근 한인단체들이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 통과를 위해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한미여성회 미주연합회,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입양인 전국위원회, 입양인 평등을 위한 전국연대, 한인입양단체, 정의를 위한 입양인 연대단체, 홀트 아동복지회, 미주한인유권자연대, 입양인 권익캠페인이 연대해 입양인 시민권 자동부여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기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한미여성회 미주연합회 실비아 패튼 회장은 입양인들의 시민권 부여 법안 통과를 위해 오랫동안 많은 단체들과 함께 노력해왔으나 매년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고 언급하며 올해에는 법안의 통과를 꼭 이뤄내기 위해 교회를 포함한 지자체 및 한인사회의 협력을 절실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2016년부터 입양인 단체와 여러 한인 단체에서 동참하여 입양 시민권 자동부여 법안 통과 캠페인을 벌였는데요. 지난해까지 통과하지 못하고 회기가 지날 때마다 이게 폐기가 됐어요. 그동안 시민권자가 아니라서 추앙하게 된 입양인들의 그 다양한 사연들도 또 뉴스를 접해서 들었었을 거예요. 아마 자살까지 이어지는 사연들도 참 마음이 아프게 하는데요. 10년 전에도 혼혈인 시민권 법안을 위해서 전국의 기회와 단체와 많은 협조를 해주었으나 통과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적극적으로 서명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으로 입양된 후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성인이 된 입양인들이 적게는 2만 5천 명, 많게는 4만 9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한인 입양인도 1만 8천여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거주하는 입양아들도 취업과 교육, 의료 등 여러 가지 혜택에서 제외돼 어려움을 겪고 왔습니다. 이번 입양인 시민권 부여 법안의 도입으로 입양인들도 차별 없이 합법적인 미국 시민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꿈꿀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통과가 될 경우 추방당한 입양인들도 구제가 될 뿐만 아니라 시민권이 없어서 추방당할 염려에 대한 그런 불안에 떨며 살지 않아도 될 거예요, 입양인들이. 그러나 그 팬데믹으로 인하여 모든 게 슬로우하고 일의 진전이 굉장히 느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의원들이 적기 때문에 올해가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모든 것이 슬로우하기 때문에 이번에 올해 안 되더라도 이 서명의 효과는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방법은 먼저 웹사이트 Sign the Adoptee Supporter Letter, Adoptees for Justice에 접속합니다. 서명운동 양식에 이름과 주소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고 클릭하면 됩니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살고 있는 지역의 입양인 시민법의 도입 및 통과를 지원하는 사무실로 보내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서명에 동참하셔서 모국에서 버림받고 살고 있는 또 내 나라 조국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입양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서명이 정말 도움이 됩니다. 꼭 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은 법안을 위해 서명운동에 연대하는 단체들에게 감사의 서한을 보냈으며 성공적으로 전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 통과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상원수뇌부는 지난 1일 논의 끝에 부양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안을 최종 경기 부양안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차 경기 부양안에는 개인 7만 5천, 부부 합산 15만 달러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부양 자녀를 포함하여 개인 1인당 1,4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고 주당 300달러의 연방 실업수당을 400달러로 늘려 8월 말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오는 7월부터 1년간 6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매달 300달러, 7세에서 17세 자녀가 있는 가정에 매달 250달러씩을 지원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급여보호 프로그램 PPP도 연장되어 72억 5천만 달러의 예산과 백신의 보급과 관리, 그리고 교육에 10억 달러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주 주지사는 최근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수출 금지 명령을 처리할 것을 백악관에 요청했습니다. 주지사의 이 같은 요청은 국제무역위원회가 배터리 기술 관련 영업 비밀을 유용했다는 LG화학의 편을 들어 SK이노베이션의 10년간 미국 내 배터리 수입 금지 조치 후에 나온 것입니다.
캠프 주지사는 이번 수입 금지 조치가 조지아주 잭슨 카운티에 설립 중인 SK 이노베이션의 26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공장 건설과 가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하며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조지아에 새롭게 생길 2,600개 청정 에너지 일자리와 혁신적 제조업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폭스바겐과 포드사 역시 이번 조치로 주요 EV 부품의 공급이 중단되고 미국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SK이노베이션 역시 바이든 행정부에 미 국제무역위원회의 수입금지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SK이노베이션은 2025년까지 24억 달러를 추가 투자해 일자리를 3,400개 더 늘리겠다는 추가 투자 제안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설득전은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 맞아떨어져 수입 금지 철회가 긍정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기술 관련 영업 비밀 유용에 관해서는 미국에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왔기 때문에 결정을 번복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하버드대 학부 학생회가 어제 1일 위안부 관련 논문 작성자 램지어 교수에 대해 비판하고 사과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버드대학 교원의 신문 하버드 크림슨에 따르면 하버드대 학부 학생회가 한인 유학생회의 청원을 받아들여 만장일치로 램지어 교수의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성명서에서 램지어 교수는 실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법학과 역사학의 진실성을 왜곡했다고 비판하며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하버드 로렌스 베카우 총장과 존 매닝 법대 학장에게도 논문에 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했습니다. 더 나아가 논문이 기고될 학술지 법경제학 국제 리뷰에도 논문의 오류에 대해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에이미 스탠리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 등 역사학자 5명은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대해 핵심 증거 부재, 자료의 잘못된 해석과 선택적 인용 등 학술 논문으로서 심각한 결함을 지적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자료가 정확하지 않거나 잘못 인용한 사례가 29건에 달하며 역사적 근거가 아닌 본인의 추론으로 결론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탠리 교수는 짧은 시간 안에 29건의 오류를 찾아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오류가 발견될 수 있다고 밝히며 논문이 실릴 국제법경제 리뷰 측에 해당 논문 게재의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윈TV에서도 수년 전 위안부 관련 다큐멘터리 3부작 할머니 소녀를 만나다를 제작한 바 있고 윈TV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애용하는 소셜앱 트위터는 1일 코로나 백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포함하는 트윗에 대해 단속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위터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잘못된 정보에 대해 레벨을 붙이기 시작했으며 반복적으로 위반 시 계정을 제거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번 위반 시에는 경고성 레벨만 붙이지만 2번 위반 시 계정이 12시간 이상 정지되며 5번 이상이면 계정이 영구적으로 정지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트위터는 이 새로운 규정은 코로나 백신에 관한 내용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 고용안전국 IDES에 따르면 최근 개인정보를 도용해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건이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셜 번호로 IDES 사이트에 접속해 실업수당을 신청하고 심지어는 사망자의 신분을 도용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안전국은 사기 사례 적발 시에 반드시 illinois.gov에 신고해달라고 주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최근 160만 명의 일리노이주 페이스북 사용자들에게 최소 $345씩을 지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6일 일리노이 법원은 페이스북이 사용자의 허락 없이 얼굴과 기타 생체 인식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밝히며 $6억 5천만 달러의 소송 합의를 승인했습니다.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해당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최소 $345를 받게도 했으며 이것은 디지털 프라이버시 업계에 있어 소비자들의 큰 승리라고 자축했습니다. 페이스북 측이 판결에 불복하지 않는 이상 2달 안에 수표가 우편으로 보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리노이주에는 얼굴이나 지문 등 데이터를 수집하기 전에 미리 허가를 받지 않은 기업을 고소할 수 있는 생체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돼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거대 소셜미디어 기업인 페이스북이 얼굴 인식 기술을 사용하기 전에 사전 동의를 얻지 않아 일리노이주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결과입니다. 3월 2일 화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누적 확진 2,934만 7,310명, 신규 확진 32,656명, 누적 사망 52만 8,336명, 신규 사망자 수는 1,108명이며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1,986만 1,590명입니다. 일리노이주 누적 확진 118만 9,416명,
신규 확진 1,577명, 누적 사망 2만 583명, 하루 새 신규 사망자 수는 47명을 가리켰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데이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토털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24.5와 MCT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283-8200번입니다.